안녕하세요.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황인성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텐데요. 매주 수요일 업업 스타트업 시간이죠.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정과 패기가 있는 청년 창업자분들의 얘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자, 시작에 앞서 취준생들을 위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엔테크 서비스 주식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 QA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와 테스팅 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으로 테스팅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모바일과 웹 서비스 관련 SQL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4월 3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농협물류에서 물류 운영 분야의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물류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인근 지역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신세계 INC에서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공은 무관하고요. 프로그래밍과 DB, 보안 등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기술 소유자 또는 대회 수상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에서는 2019년 학예 채용 전제형 대졸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험 보유자와 영어와 불어, 이태리어 등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업업 스타트업 시간인데요.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 KDS의 강재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좀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네. 자주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건이 안 돼서. 네. 지난 한 주도 좀 바쁜 시간 보내셨을 텐데 현장에서 모은 좀 눈에 띄는 스타트업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아주 핫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이 그 경영직 임원에서 이제 밀려났어요. 네. 일종의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주주들에 의한 또 우리 그 국민연금 같은 그냥 단순 투자 기관 기금에서도 이제 경영권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벤처기업들, 그다음에 그 새롭게 이제 스타트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기업가 정신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 100년 전에 슈페터가 말했던 기업가 정신은 이윤 추구와 혁신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기업가는 혁신을 통해서 돈을 벌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쭉 왔었는데, 네. 금세기 들어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약간 바뀌었죠. 뭐냐면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통한 이윤 추구는 당연하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 배분, 공헌, 기여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됐는데, 대한항공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좀 부족하지 않았나, 뒷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힘이 이제 경영권까지도 뺏어가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 새롭게 스타트업으로 출발하는 우리 그 예비 창업자, 그다음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요즘은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 창업 지원 기관을 선정하는 데 참여를 좀 했었는데, 이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의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지원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건데, 네. 그 기관 선정하는 그 발표하는 지자체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도 이런 형태로 하니까 우리도 이런 형태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보이길래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왜 그러냐면 뭔가 좀 그 우리 스타트업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좀 잡아내서 네. 좀 특화된 어떤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그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창업 지원에 대한 기관을 선정도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아주 세 가지로 아주 요약이 딱 압축돼요. 첫 번째는 예비 창업 패키지,
두 번째는 초기 창업 패키지, 세 번째는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제 그 예비 창업자들 모집을 시작했다는 공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대학교 뭐 취준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좀 취업을 뭐 창업 준비를 많이 하던데 예비 창업자들께서는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그 예비 창업자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한번 잘 찾아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받아가면서 성장을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사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재도전 패키지라는 게 또 있어요. 재도전 패키지. 예, 한번 네. 이제 좀 실패하신 분들이 새롭게 재도전하는 프로그램이 또 좀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전국에서 재도전 창업자들 모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지원 안 하셨다면 다음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 한번 실패한 것들은 결국은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창업 시장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꼭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KDS도 눈여겨 봐주셔야 될 텐데 네. 투자 전망도 또 잘 살펴봐 주셔야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잘 살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KDS 강재훈 대표님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론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 K-드론 스튜디오 KDS 대표 강재현입니다. 저는 현재 KDS의 대표와 영상 프로덕션인 리오 엔터테인먼트사의 드론 촬영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 국가공인 드론 조종사, 드론 영화 촬영, 감독 등으로 활동하면서 하늘에서의 새로운 감동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옆에 있는 게 드론이죠. 네, 드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KDS가 어떤 약자인가요? 네, KDS는 코리아 드론 스튜디오의 줄임말인데요. 저희는 이제 드론을 통해서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누구든지 드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드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뭐 여러 대기업들과 함께 항공 촬영에 포함된 드론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과 함께 협업하여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새로운 감동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동을 전한다. 아주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저는 사실 이제 학창 시절부터 좀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드론에 대한 꿈이요? 네, 드론에 대한 꿈인데 이제 그 전에 좀 사업가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말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찰나에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예전에 군대에 휴가 나와가지고 장난감 드론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가 한 4, 5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어리시네요. 대한민국에 드론이 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그때 단순히 정말 재미로만 날리다가 이제 저는 그런 꿈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단순히 재미로만 끝날 게 아니라 나중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람들의 정말 사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드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네, 한계가 조금 많아가지고요. 이제 군대 안에서는 이제 당시에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유튜브나 구글 자료들을 활용해서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휴가 나와서 드론 자격증을 딴다는 등의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이제 컴퓨터로 이제 대한민국의 유명한 분들한테 저 드론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좀 맨땅에 박치기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 드론과 관련된 분야에는 그 특별히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꽂히신 거죠? 네, 처음에는 정말 재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KDS 잘 알겠습니다. 요즘 그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도 이제 들고 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드론 원리가 뭔가요? 드론의 이제 원리는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드론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늘로 올라가는 양력이 있고요. 이제 거슬리는 땅으로 잡아당기는 이제 중력이 있고 이제 드론이 앞으로 이제 나갈 때 발생하는 추력이 있고 이제 이 앞으로 나가는 걸 뒤로 방해하는 이렇게 항력 총 4가지의 힘이 있는데요. 이제 4가지의 힘들이 이렇게 사방에 있는데 이 4가지 힘들이 동등하게 있을 때 드론이 이제 공중에 머무르는 이제 호버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호버링이요. 네.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호버링이라고 하는 건가요? 거기 보니까 이제 카메라도 있는데요. 카메라는 이제 촬영을 위한 도구일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드론이 공중에 뜨는 원리가 좀 상당히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좀 관심이 갔는데 이 구조를 활용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그럼 KDS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드론 교육입니다. 이제 드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드론을 많이 날리고 경험하면서 느낀 게 일반 사람들이든 기업이든 드론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드론 한 번 뭐 날리려고 하고 한 번 구입하려고 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그냥 날리는데도 돈이 그 정도 드나요? 이제 드론 구매하는 데가 이제 몇백만 원이고 네. 보통 이제 외주 촬영 업체를 불러도 이제 기본 몇십만 원으로 들기 때문에 그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구든지 드론을 좀 쉽게 접하고 쉽게 날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좀 전달받은 원고에 의하면 하늘 아래에 눕다라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늘 아래 눕다는 저희 KDS가 드론 촬영 교육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시작하게 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 기존의 사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이렇게 식상하고 획일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에 나오신 것처럼 사람들이 하늘 아래 누우면 어디든지 스튜디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틀에 박힌 방식에서 벗어나서 운동장이든 꽃밭이든 누우면 바닥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하늘로 띄워서 이제 드론 그 카메라를 수직 아래로 이게 꼽죠. 저렇게 돼 있는 것을 지금 네. 아래로 이렇게 내린다는 소리죠? 네, 그렇죠. 카메라를 이렇게 수직 아래로 네. 내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마치 사람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포토샵이나 여러 일러스트를 활용해가지고 좀 새로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워 있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위에서 찍으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입힌다는 말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어떤 개발 같은 걸 하고 있나요? 네, 이제 저희가 작년 창업 초기 네. 같은 경우는 약 3천만 원 가량의 이제 지원금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약 1억 원 정도 가량의 정부 지원 사업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저 같은 드론을 전문적으로 날릴 수 있는 이제 인력을 충원하고요. 근데 또 이제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디자이너를 충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드론계 소카라고 할 수 있는 모드의 드론, 줄여서 모드인데요. 드론이 없어도 누구든지 드론을 서로 빌리면서 이제 공유하면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고 나오신 드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네. 일반인들은 좀 구매할 수 없는 가격대인가요, 그럼? 보통 네. 이제 최소 200에서 한 3,400만 원 정도여가지고 취미로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아직 조금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네. 진입 장벽이 있어 보이네요. 네, 김종태 회장님 네.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드론 관련 사업은 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이게 드론 얘기하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2000년대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은 미국에서 이제 군사용으로 시작이 된 거이긴 한데 그거를 2000년대 초반 99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국내에서 드론 개발에 대한 상당히 이제 우리 기술 인력들이 집중해서 이제 개발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추세로 이어갔으면 아마 우리도 국내 그 드론 시장이 해외 경쟁에서 상당히 우위에 놓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정보통신부라는 부처를 없애게 되죠. 그게 아마 2007년인가 8년 그 정도 무렵일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보통신부 즉 IT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서 없다 보니까 이 기술 인력과 기술에 대한 게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가고 뭐 국내에는 이제 이 기술이 이제 그냥 그 공동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술력이나 드론 개발, 생산, 제조 이런 부분이 중국에 완전히 밀려서 지금은 뭐 국내 드론 제조사가 한 100여 개밖에 안 남아 있고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이제 군사용, 그러니까 군대 납품하는 방위 사업용이기 때문에 한 80여 개 정도의 제조사. 물론 이제 1인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들과 합치면 굉장히 많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드론 시장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뒤로 밀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쫓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들이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드론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고 이 시장이 커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 중국에 선점당해 놓으니까 결국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드론을 팔면 팔수록 중국하고 뭐 이런 데만 이익을 보고 우리는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그 부품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만드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 이 드론 관련된 우리 강 대표도 지금 서비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제조와 생산과 판매 유통도 물론 있지만 네. 생산돼 있는 드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필요한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의 네. 관련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네.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2026년도에는 세계 5위 그다음에 뭐 금액으로는 이제 한 4조 원 정도를 목표하는데 이 당시 25년 6년도에 세계 시장이 70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작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그 드론 시장은 아마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18년도에. 그러니까 1,000억을 이제 4조까지 키우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지금 우리 드론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아마존에서 이제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거로 시작해서 우리도 벽지 같은데 이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이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비스 쪽에서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드론 코딩 교육, 네. 그다음에 이제 드론 자체에 대한 교육 사업들, 그다음에 산업용 드론으로 가면 이제 농업에서 우리 뭐 농약 살포하는 데도 많이 쓰여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미세먼지를 이제 측정하고 뭐 이런 용도로도 지금 그 드론이 활용되고 있고, 뭐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뭐 무기로 많이 쓰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라서 뭐 카메라를 통한 영상 촬영, 영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CG 이런 것들도 이제 드론이 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품목이라서 앞으로 이게 그 시장 전망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 있고 우리는 이제 뒤에 처져 있다라는 거를 빨리 회복해오고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거. 앞으로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 선진 기술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네, 사업이군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사실 뭐 드론 하면 그 축구 경기 때 좀 기억이 나는데, 드론을 타고 어떤 사람이 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지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드론 관련 스타트업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럼? 지금 스타트업들이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교육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그 강 대표처럼 이제 서비스로 네. 확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도 드론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전에는 사진만 보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뭐 이렇게 문의하고 그랬었는데 드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촬영한 그 동영상을 위에서. 가지고 네. 구매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 촬영을 통해서 이제 뭐 영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모보 방송국의 자연인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 산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보면 이제 그 드론이 쭉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영상 촬영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들은 이제 결국은 그 아이디어, 그다음에 참신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시기고, 기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론 뭐 체계적으로 이제 그 따라가야 되는 일이 남아 있지만 혁신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지금 그 드론 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서 이게 4조 원은 상당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과 맞물려서 우리 스타트업들도 이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좀 확보해서 그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아무래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KDS의 강재훈 대표의 그 KDS 네. 좀 어때 보이나요? 이게 무슨 이제 점수 매기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네, 경쟁이 지금, 좀 있어 예. 보이나요? 네. 지금 현재 드론, 저도 얼마 전에 조그만 저거보다 이제 사이즈가 작은 드론을 사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이게 TV로 확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TV를 깰 뻔한 경험이 있는데 이 운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론 그 운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날리는 거 아까 날린다고 얘기했는데 운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드론 관련된 유통, 그다음에 지금 규제들이 또 꽤 많아요. 네. 13개의 법률이 아마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 그 규제들이 조금씩 풀리고 또 샌드박스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완화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위험한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군시설 같은데 근처에 있으면 또 이게 오인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또 야간에 띄우면은 또 뭐 이렇게 뭐 교통에 대한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제들을 얼마큼 잘 그 완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피해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KDS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 측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플랫폼도 기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촬영에 특화돼 있어서 관련된 어떤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영화, 아까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이 많이 이렇게 융합이 되고 있어서 그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고,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좀 받쳐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뭐 BM 특허가 됐건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드론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앞으로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포인트인 네, 것 같네요. 네. 그 본인이 배우는 거에 있어서 좀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또 터득하게 된 드론에 대한 지식 같은 걸 또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과거에 한국 드론 교육협회 드론 지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이제 네. KDS의 교육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쌓은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드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아예 정식으로 이제 교사가 되어서 네. 드론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영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론도 아예 정식 과목으로 측정이 되어가지고 정말 제가 생활기록부도 써주고 한 학기 동안 아이들에게 드론을 가르쳤는데요. 아이들이 드론을 원리를 익히고 드론을 그냥 재밌게 날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제 미래에 다가올 세계에서 아이들이 드론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적성과 흥미를 찾아서 어떠한 드론 관련해서 어떠한 직업을 새롭게 아이들이 실현시킬 수 있는지 그런 진로 탐색의 기회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중학교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네네.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관심을 좀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네. 어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중학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게임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에 정말 제가 뭐 정말 많은 분들을 교육해봤지만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그 학습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날리자마자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호버링 기능도 하고 네. 장애물 회피도 하면서 흥미를 느꼈고요. 이제 아이들은 정말 와가지고 선생님 저 나중에 드론 조종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서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실제로 조종이 많이 어렵나요? 이제 사실 이 고급용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워낙 센서가 발달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마치 비싼 드론으로 시작하면은 운전면허증 따자마자 외제차 모는 거랑 같은 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습용 드론으로 훈련을 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호버링이라든지 그 센서가 오히려 발달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더욱 이제 더 강력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드론이 이제 쭉 날아가다 보면 네네. 어느 순간 이 전파가 닿지 않는 부분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네네.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좀 값비싼 입문용 드론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바람에 날려가는 경우도 조금 있는데요. 어. 이제 고급 촬영용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턴 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송수신이 한 3, 4km 정도 이제 꽤 긴데 네.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뭐 신호 때문에 이제 드론이 만약에 날아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드론을 날린 지점으로 기억해서 자동으로 돌아오는 그 리턴홈 기능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기술이네요. 그런 네. 기술을 좀 우리나라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기술에 비해서 사실 이제 제조나 부품 생산에 대한 건 네. 떨어졌다고 하면 특별한 그 기능을 많이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상대방 그 중국 같은 지금 거기는 워낙 이제 저가로 많이 만드니까 네. 뭐 고가의 어떤 그 비싼 걸로 해서 좀 더 경쟁을 갖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강재현 대표님, 드론으로 뭐 직접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셨잖아요. 앞서 네네. 뭐 하늘 아래 눕다란 이야기도 하긴 했었는데 어떤 작품들을 제작했나요, 지금까지? 네,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한 작품은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에 이제 영화를 한 편 찍었습니다. 이제 2018년 이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드론 영화제인 제주 드론 필름 페스티벌에서 이제 제주도의 모습을 담았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수많은 그 감독님들을 제치고 저희 드론이 부문의 대상을 차지한 경험이 있어서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고요.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드론을 활용해서 뭐 인생을 돌아보는 이제 그런 좀 다큐멘터리식의 영상도 많이 찍었고요. 네. 또 이제 한 기업과 연계해서 찍은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에 이제 한화와 함께하는 제주도에서 자전거 국토종주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한화의 임직원들, 뭐 북한에서 온 친구들, 남한의 친구들이 함께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한 바퀴를 도는 건데요. 네. 일단 그 아름다운 동행의 그 이름이 동행이었는데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도 너무 이뻤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또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풍경들을 이제 하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감동을 담는다 말씀드렸는데 하늘에서 이런 감동을 담을 수 있어서 그때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주를 찍는다라고 상상을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또 제주를 갔다 왔거든요. 네네. 참 드론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KDS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네, 경쟁력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특허 출원 단계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 하늘 아래 눕다와 아이템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어디 발표를 할 때 이제 빔 프로젝트를 쏘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새롭게 생각을 했어요. 이 드론 밑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드론 밑에다 빔을 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빔이요? 네, 레이저. 네, 하늘에서 움직이는 빔인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하늘 아래 눕다에 활용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배경으로 빔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 빔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늘 아래 눕다에 새로운 배경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홍보, 마케팅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특허적인 부분이었고 저희의 이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이 세상에 뭐 저나 KDS보다 드론을 잘 날리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정말 저보다 드론 날리는 걸 좋아하고 드론 날릴 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단순히 좋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론으로 이제 찍는 이 세상이 너무 이제 감동을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이 행복한 마음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로 많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요. 또 첫 번째는 이제 그만큼 좋아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젊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상대적으로 드론을 날리시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투자 비용이 높은 그런 진입장벽 때문인지 네. 저희 좀 아버지 세대 분들의 그런 분들의 좀 고급 취미 이렇게 포지션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분들 같은 경우도 드론을 굉장히 잘 날리고 영상 잘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저희 팀원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이제 감각이 있고 트렌디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만의 좀 단순히 이제 그냥 찍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는 이렇게 찍으면 어떨까? 하늘 뭐 땅에서 이렇게 찍고 하늘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빠른 템포와 좀 트렌디한 그런 트랜지션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럼 젊음과 트렌디함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그 트렌디를 갖고 시장에서의 좀 변화를 어떤 독창성을 좀 모색하는 것 같은데 역시나 또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송 말하시는 내내 입가에도 미소가 가득하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KDS 활동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시장에서 반응은 네. 저희가 사실 정확히 사업자를 낸 거는 이제 다음 달이 돼야 1년이 돼요.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변에서 감사하게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드론을 뭐 다양한 공공기관, 국가기관, 기업들과 함께 홍보 영상들을 제작했는데 이제 그 곳들이나 교육관 기관들에서 이제 이번 연도에 다시 새롭게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곳들이 많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앞서 이제 제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산 일출봉에 가보니까 드론 날릴 수 없다라고 X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없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실제 대한민국의 무려 서울의 95%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이제 뭐 대한민국이 이제 휴전인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공항이나 뭐 아니면 여러 정부 기관들 때문에 드론을 날리지 못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좀 스타트업이나 이제 드론 산업이 많이 발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고 이제 드론이 조금 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KDS 어떤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일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 팀원은 일단 그 대표인 저는 이제 드론 조종 전문가, 촬영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원에는 저처럼 각자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드론에 미쳐 있는 것처럼 영상 네. 편집에 미쳐 있고 음악 편집에 미쳐 있고 뭐 이 마케팅이나 홍보 영상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가 드론을 찍고 그 친구들이 지상 촬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 좀 홍보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 KDS는 네. 앞으로 이제 정말 향후 몇 년 동안 드론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대드론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1인 1드론의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드론에 달려있는 프로펠러처럼 저희 KDS가 많은 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앞으로 KDS를 좀 활용해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KDS를 정말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는 드론계 홍익인간 정신을 갖고 있어요. 이제 홍익인간. 드론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기 때문에 드론을 원하는 기업이든 뭐 소비자든 누구든지 저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면 드론과 함께 이제 새로운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태 회장님, 이렇게 같이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좀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그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 영상이 물론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아래를 찍는 그런 드론 영상이 상당히 보기가 좋고 시원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자료 화면이 이게 멋지고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영상에 상당히 특화는 돼 있다는 건 뭐 인정. 대신에 이제 그 투자자나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의 어떤 수익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뭔가 하여튼 그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좋아서 하는 일을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수익이 되게 나오게 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는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하나로 되면 정말 좋죠. 근데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약간 분리된 느낌을 받아서 그걸 이제 합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단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경쟁 업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경쟁이 되다 보면
이제 거기서 그 중에서 이제 탈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이제 투자자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갖고 있는 그 특화된 영상 촬영 기술과 편집 기술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개발하면서 아까 그 제가 볼 때는 그 플랫폼을 그 우리 저 소카처럼 네. 드론에 대한 그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다른 데다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선점해서 고 비즈니스로 좀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KDS 드론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슬로건이 담긴 큰 뜻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KDS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강재훈 대표님, 김종태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